박종래 땅의 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앞으로 오늘부터 석 주 동안 식민시대를 잠깐 엿보려고 합니다. 식민시대.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제강점기란 말은 미제강점기라는 말과 은근히 대비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제가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혹은 식민시대라고 말로 제가 바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에 앞서 약간 엿보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바로 전라북도 군산 기행입니다. 군산 그러면 우리가 미국 수탈의 현장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그러했는지, 과연 슬픔만 있었는지, 압제만 있었는지 이거를 군산에 남아있는 흔적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군산 바닷바람에 실려오는 100년 전의 기억입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근대사가 응축된 군산기행 첫 번째, 그들이 기억하는 군산입니다. 항구도시 군산으로 많이들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근대사 공부를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미국을 수탈당한 군산항, 이 군산항은 평화로운 산책로로 변해있을 겁니다. 일본으로 향한 욕망 가득한 쌀가마가 쌓여있던 장미동은 아름다운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 욕망이 응축되어 있던 조선은행은 근대 건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으로 변했을 것이고, 조선 농민을 부려서 대형 농장을 경영했던 농장주 구마모토 리헤이 별장은 대한민국 농촌 복원의 아버지 의학박사 이영춘 기념관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군산에서는 그 모든 역사가 일상화되어 있고, 그 일상 속에서 여행객들은 저도 모르게 역사를 호흡하게 됩니다. 한 단어로 종잡기 불가능한 이 땅의 근대사가 응축된 군산 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히로스란 사람 이야기입니다. 1898년 5월 26일 대한제국 정부는 군산을 외국에게 개방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경남에 있는 마산과 한북에 있는 성진도 함께했죠. 그리고 이듬해 5월 1일 군산이 정식으로 개방이 됩니다. 군산 개항은 쌀이 필요한 일본 측 요구가 맞아떨어졌죠. 호남에 펼쳐진 곡창을 일본과 연결할 수 있는 최단거리 물류지가 군산이었으니까요. 1892년에 염전업을 하다 아버지를 따라서 조선 부산에서 살고 있던 히로스 기치사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치사부로가 17살인 1895년 청일전쟁 통역관으로 취직을 합니다. 부산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서요. 2년 동안 일을 했죠. 1904년에 러일전쟁이 터집니다. 이때는 강제로 징용을 당하는데 이번엔 첩보원으로 징용을 당합니다. 그래서 남포, 평양, 그리고 압록강, 만주, 봉천 이런 데서 스파이로 활동을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생명보험금이 나왔습니다. 450행이 나왔습니다. 이 돈으로 김시성을 가진 조선인 지주와 합작을 해서 군산에 미국상을 차렸습니다. 땅을 사서 지주도 됐습니다. 군산하면 쌀이고, 그때 쌀 하면 바로 돈입니다. 히로스는 금방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귀국하던 일본인한테서 땅을 사서 집을 지었습니다. 큰 집을 짓습니다. 그게 1935년입니다. 그 집이 지금 군산 신흥동에 있는 히로스 가옥입니다. 누가 봐도 그때도 큰 집이었고 지금도 큰 집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때 봐도 지금 봐도 조선이 아니라 일본 그 자체입니다. 1945년 일본이 패망을 합니다. 히로스는 그 큰 부를 그대로 놔두고 가방 하나 들고 귀향사 티켓을 사지요. 그런데 부산항에서 그 가방마저도 도둑을 맞고 맙니다. 귀향한 히로스는 4년 뒤에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집은 여전히 군산 신흥동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인피에 사는 이진원이라는 노인의 기억은 조금 더 거칩니다. 올해 86입니다. 그 육성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한의 살아 비교적 잘 살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일본 사람 옆에 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우리 집 옆에 직사각형으로 터를 잡고 수천 평 집을 짓고 사는데 조선 사람들은 주변에 토막집 그냥 천막처럼 지어놓고 사는 거예요. 내가 6, 7살이니까 80년 전이래. 그때 그 일본 사람 집에 넓은 밭이 있는데 거기 팥을 심는 거예요. 그
그걸 작은 부삽으로 짚는데 그게 신기했어요. 내가 꼬마였으니까 내가 왜 그랬는가 몰라요. 울타리 넘어가서 그 부삽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 마당 또랑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막 거인이 부엌을 통해서 들어오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날 때려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기절을 했습니다. 깨어나서 보니까 우리 누님하고 어머니가 나를 안방에 뉘어놓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 나요. 일본 사람은 하늘이 내린 사람이고 우리는 그냥 그저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고 학교 선생님이 이래요. 이제부터 마음대로 조선말 써도 된다고요. 아, 이게 해방이구나 하고 느꼈더랬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을 수송하기 위해서 신설은 여기 있는데 그게 임피역입니다. 그 임피역은 2008년에 영업을 멈췄습니다. 역 앞은 공원이 됐습니다. 역 공원에는 거꾸로 가는 시계 탑이 서 있습니다. 탑 시내는 이렇게 적혀 있죠. 시실리, 떼시에 이를 실에 마을 리자, 시실리라고요. 금고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악덕지주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정면 발산리에는 발산리 유적분이라는 어떤 유적지가 있습니다. 안내판만 보면 그저 옛 절터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가보면 그게 아니에요. 또 다른 농장주 시마타니 야소야라는 일본 사람이 자기 농장에 걸어모은 옛 성물들입니다. 그 성물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발산리 유적분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몇 개는 대한민국의 보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귀한 성물들이 이 농장주의 정원석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시마타니는 1903년에 조선에 왔습니다. 야마구치현 사람입니다. 중년이었습니다. 농장 안에 금고를 지었습니다. 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층 건물 하나를 콘크리트로 지어서 금고로 썼습니다. 지하실까지 합치면 3층이죠. 해방이 되고 농장은 초등학교로 변했습니다. 금고와 발산리 유적은 학교에 남아 있습니다. 시마타니는 미 군정청에 귀화를 신청했습니다. 불허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마타니 또한 히로스처럼 가방 2개 들고 귀국선을 타고 일본으로 가버렸죠. 시마타니보다 한 해 전에 분산해 온 사람이 있습니다. 구마모토 리헤이라는 사람입니다. 게이오대 이제과, 그러니까 경제학과를 다니던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었죠. 조선을 여행하고 다니다가 호남에 있는 옥토를 봅니다. 이게 돈이 된다 하고 짐작을 했죠. 그래서 기행문을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에 연재를 했는데 그 기행문을 보고 오사카 마이니치 신문의 사장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물줄을 모아서 군산과 정읍과 호남 일대에 거대한 농장을 만듭니다. 물줄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면서 구마모토 개인 농장으로 바뀝니다. 구마모토 농장은 동양척식주식회사, 그러니까 동척에 이어서 호남 지주로는 가장 땅이 넓었고 관리인들은 총독부 정책보다 10년 정도 앞섰다고 농장 스스로 자부할 정도로 농업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생산성이 높고 생산량도 많았습니다. 구마모토는 갑부가 됩니다. 갑부가 된 구마모토는 군산에 당대 최고의 재료만 써서 별장을 지었습니다. 농장은 생산성도 높았지만은 조선 농부들, 소작을 하는 소작인들에게는 소작료도 고율이었습니다. 소작료를 둘러싸고 총독부가 중재에 나설 정도로 갈등이 깊었습니다.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소작민들은 소작료를 주고 나면 먹을 게 없어서 못 살겠다 싶어서 만주로 가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악덕지주였죠.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의료사업가 구마모토입니다. 1934년 구마모토는 농장 안에 병원을 설치합니다. 그때 소작인과 소작인 딸린 식구가 2만 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겁니다. 의료만 있으면, 기초 의료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병인데 죽어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자기가 인연을 맺었던 소작인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해의료소라는 무료 진료소를 차립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고용된 의사가 당시 세브란스 의전을 나왔던 조선인 의사 이영춘입니다. 이영춘은 평남 사람입니다. 이후에 이영춘은 군산에 정착을 했고 그 후손들도 지금 군산 사람이 됐습니다.
이영춘은 구마모토가 한 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업이 농장의 정략 사업이라고 혹평할지 모르나 이 선생만은 내 진위를 이해해 주시라라고요. 이후로 구마모토 농장에는 그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소작 계약을 맺겠다고 찾아오는 조선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중적이죠. 해방이 됩니다. 구마모토 또한 농장을 두고 자기 나라 돌아갔습니다. 이영춘은 그가 남긴 별장에 살았습니다. 그 옆에 병원을 짓고 간호학교를 짓고 진료를 하고 농촌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치료를 하고 농촌 보건사업을 벌이다가 1980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남에게 주고 하늘로 갔습니다. 그 삼촌을 보며 자라났던 조카가 있습니다. 이주민이라는 분입니다. 삼촌을 보고 자라나서 이분 또한 치과 의사가 됩니다. 이영춘의 묘 앞에서 이주민 선생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촌의 행적이 너무 찬란해서 자기도 똑같이 살려고 노력했는데 어쩌면 돈 못 버는 것까지 똑같이 살았다고요. 구마모토가 만들었던 별장, 구마모토의 흔적이 남은 이 악덕지주의 흔적이 남았던 별장은 지금 남김없이 주고 간 이영춘 기념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탈의 현장이었던 항구는 산책로로 변했고 쌀가마가 쌓여있던 장미동, 쌀을 저장했다는 뜻의 장미동입니다. 장미동은 갤러리들이 있는 문화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악덕지주의 별장은 복원의 아버지 기념관이 됐고요. 같은 바닷바람 속에서 같은 시대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군산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석 주 동안 자세하게 그 기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도시, 군산에 대해서요.